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다항식 단원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곱셈은 통상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곱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x를 뒤에 있는 다항식의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3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x를 분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뒤에 있는 다항식에다 전개하게 되면 다음 식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를 다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곱셈에 대해서 연산을 한 결과이고요. 여기서 동류항을 찾으면 x제곱에 관한 동류항과 x에 관한 동류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서 전체적인 답을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 곱셈에서와 같이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모두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3번 분배법칙에 대해서 몇몇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법칙을 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은 분배법칙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분배 법칙이라는 단어의 한글적인 뉘앙스 때문에 분배는 뭔가 이렇게 나눠줘야지만 분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AB 플러스 AC에 대해서 지금 공통인 A를 이렇게 묶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로 쓰는 방법은 왠지 마치 뭔가를 묶어냈으니까 결합 법칙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글에서 오는 그런 느낌 차이이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분배 법칙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4페이지의 문제 1번 중에 작은 문제 1번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x-4와 2x제곱 플러스 2x-3을 곱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3x를 각각 뒤에 있는 다항식에다가 곱해줘서 바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6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고,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4를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동류항을 찾아보면 x 제곱에 대한 동류항과 x 1차항에 대한 동류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2가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1번에 2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각자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올 게 왔습니다.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곱셈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곱셈 공식을 꼭 외워야 되냐? 앞에서 배웠던 분배 법칙을 이미 알고 있는데 분배 법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집에서 수학 퍼즐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적은 시간에 빠르게 계산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곱셈 공식의 그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겠죠. 자, 곱셈 공식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항이 3개 있죠.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란 3개의 항을 갖고 있는 다항식을 제곱해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렇게 2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a를 분배 법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으로 b를 분배 법칙 하면 b a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c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C도 분배 법칙을 하면 C A 플러스 C B 플러스 C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동료항끼리 이제 모아서 계산을 해볼 텐데 먼저 A와 B와 C에 대한 2차 항을 먼저 앞에다 쓰면 A 제곱 있고 B 제곱 있고 C 제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A, B와 BA는 사실상 교환 법칙하면 서로 같은 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B 항이 2개 있죠. 그렇죠? AB 마찬가지로 BC, CB 같은 거니까 2배의 BC 그리고 CA, AC 서로 같은 거니까 2배의 CA 이렇게 해서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곱셈 공식 두 번째 a 플러스 b 다항식을 세제곱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지금 제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세제곱까지 확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한 형태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를 한번 찾아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제곱을 a 플러스 b에 분배해서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를 얻을 수 있고, 이 a b를 분배해주면 2a 제곱 b 플러스 2ab 제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b 제곱을 전개해주면 분배해주면 플러스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상을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동료항 찾아볼까요? 지금 a 제곱 b랑 2a 제곱 b가 동료항이고, 그리고 2ab 제곱이랑 여기 뒤에 있는 ab 제곱이 동료항이죠.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a-b 세제곱은 위에 있는 a 플러스 b 세제곱의 결과에서 한번 빠르게 한번 도출을 해보죠. 둘은 굉장히 닮았는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을 해서 얻은 결과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만 넣으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넣어봅시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기로 했죠. 그렇죠? 플러스 3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괄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쓰면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자, 근데 뒤에 보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 제곱과 같으니까 3a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임을 여러분들이랑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항식의 곱셈 공식 세 번째입니다. 그쵸? 자,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 두 다항식을 곱하는 형태입니다. 그쵸?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a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에 각각 분배를 해주면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 b 제곱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각각의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 a를 앞에다 쓸게요.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가만 보니까 동류항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쵸? 마이너스 a제곱 b와 플러스 a제곱 b가 없어지고 a제곱 ab제곱이랑 마이너스 ab제곱이 없어져서 결과는 아주 간략하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아래에 있는 걸 가만 보니까 지금 위에서 살펴본 거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로 바뀌었고, 지금 두 번째 있는 다항식에서 ab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면 집에서 한번 다 전개를 해보세요.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동류항이 부호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싹싹 없어지면서 결과값이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 크게 분류해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외우려고 할 때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처음 접할 때는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암기가 되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입에서 툭툭 나오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이 곱셈 공식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될 테니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는 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곱셈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곱셈 공식을 쉽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을 전개하시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항이 3개짜리인 다항식의 제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복습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로 쓸 수 있었죠. 그쵸? 자, 다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z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 곱하기 2y 플러스 2배의 2y 곱하기 마이너스 3z 그리고 플러스 2배의 3z 곱하기 x,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9z제곱 플러스 4xy, 자, 여기 계산할 겁니다.
2 곱하기 2y 곱하기 마이너스 3z 하면은 마이너스 12yz 그리고 지금 개수는 플러스 6xz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곱셈 공식은 지금 a-b 전체의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그쵸? 결과값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x 제곱 곱하기 2y 플러스 3 곱하기 3x 곱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상을 계산하면은 27x 세제곱 마이너스 54x 제곱 y 플러스 36x y 제곱 마이너스 8y 세제곱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x 플러스 y의 값이 2고 xy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며 이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결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지금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란 내용입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x 세제곱과 y 세제곱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죠? 어디서 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하면 이 값이 x 세제곱 플러스 3 x 제곱 y 플러스 3 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x 세제곱 y 세제곱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항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자, x 플러스 y 세제곱에서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3 x제곱 y 마이너스 3 xy 제곱 하면 우변에 남아있는 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남아있죠.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을 다 끄집어내면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 xy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부분이 x 플러스 y 이렇게 남아있죠. 그렇죠? 그 값이 x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을 다 얻었죠. 그렇죠? x 플러스 y의 값도 알고 있고 xy 곱한 값도 알고 있고 x 플러스 y 값 다 알고 있으니까 값을 각각 대입을 해보죠. 자, x 플러스 y가 2였습니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값은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y 값이 2니까 이 값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8 플러스 18 해서 26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항식의 연산을 빠르고 간략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곱셈 공식으로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자, 주변에 있는 빈 여백이 있으면 한번 다음 곱셈 공식의 결과를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다음 곱셈 공식의 결과니까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자, 지금 강의가 끝나고 나면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과 문제 5번을 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지금 즉시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까지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좀 숙달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